지금 부엌에 마늘 한 봉지 있으시죠? 냉장고 문을 열면 반찬 옆에 아니면 싱크대 한쪽 바구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껍질이 파릇하거나 만지면 물컹한 것 한두 개는 꼭 있습니다. 대부분 그 부분만 칼로 도려내고 성해 보이는 나머지는 국에, 찌개에 그냥 넣어 드세요. 바로 그게 위험합니다. 그 곰팡이가 뿜는 독은 세계 암 연구기관이 담배와 같은 등급으로 못 박은 발암물질이고 1시간을 끓여도 냄비 속에 그대로 남거든요. 특히 간을 노립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아도 되는 마늘이 따로 있어요. 초록싹이 쏙 올라온 마늘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마늘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하고 어떤 마늘을 아껴 드셔야 하는지, 또 매일 드시는 마늘로 왜 덕을 못 보셨는지, 그리고 저녁에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손에 잡히실 겁니다. 곰팡이 이야기는 사실 마늘이 우리를 배신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더 억울한 게 있어요. 상하지 않은 멀쩡한 마늘을 매일 그렇게 많이 드시면서도 덕을 못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식탁엔 마늘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죠. 국에도, 찌개에도, 나물 무칠 때도, 고기 구울 때도 넣습니다. 그런데도 혈압이 좋아졌다, 잠을 잘 자게 됐다 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드시는 시간이 틀렸거나 익히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늘인데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몸 안에서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먼저 시간입니다. 어제 국에 다져 넣으신 마늘은 맛만 내고 지나갔어요. 몸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절반도 못하고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이 잠드신 뒤에 몸은 낮과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낮에 상한 세포를 하나씩 뜯어 고치고 몸에 들어온 독한 것을 걸러내고 하루 종일 눌려있던 혈관에서 압력을 뺍니다. 이런 일에는 재료가 필요하고 그 재료는 바로 그 밤 시간에 몸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해요. 그런데 낮에 드신 마늘은 그 시간이 오기 한참 전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아무리 많이 드셔도 정작 필요한 밤엔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특히 위험한 건 새벽입니다. 밤새 낮게 내려가 있던 혈압이 눈 뜰 무렵 한꺼번에 확 올라가거든요.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유독 아침에 몰리는 까닭이 여기 있어요. 무서운 건 그 일이 벌어지는 동안 여러분은 주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잠이 들면 혈압은 낮보다 10에서 20% 내려갔다가 깰 무렵 20에서 30이나 다시 뜁니다. 혈압약 한 알이 9에서 10을 낮춰주니 눈 뜨고 한두 시간 동안 약 두세 알 몫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요. 젊은 혈관은 새 고무줄처럼 받아내지만 60이 넘으면 벽이 뻣뻣해져 그 압력을 맨몸으로 받습니다. 집에 혈압계가 있으시면 아침과 자기 직전에 재서 사흘만 적어보세요. 아침 숫자가 저녁보다 20 넘게 높으면 마늘을 드시는 시간대가 저녁이어야 합니다. 밤새 혈압이 제대로 안 내려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낮과 밤이 거의 같은 높이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미 높은 자리에서 아침 상승이 시작되니 꼭대기가 더 올라갑니다. 낮에 재면 정상으로 나오는데 정작 밤이 위험한 경우라 본인은 끝까지 모르시죠. 그리고 아침 숫자가 유난히 높은 분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잠이 깊어져야 혈압이 뚝 떨어지는데 중간에 눈이 떠지면 그때마다 도로 올라가 버려요. 밤에 두세 번 깨시면 혈압도 두세 번 도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젊은 혈관은 새 고무줄처럼 그 아침 상승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 오래 쓴 고무줄처럼 벽이 뻣뻣해져 늘어나질 못하고 밀고 올라오는 압력을 벽이 그대로 받아요. 여기서 마늘이 두 가지를 합니다. 먼저 마늘 속 성분이 혈관을 넓히는 물질을 잘 만들어내도록 도와 뻣뻣하던 벽을 조금 늘려줍니다. 같은 양의 피가 지나가도 벽에 걸리는 압력이 줄어 아침에 압력이 밀고 올라올 때 벽이 받아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뭉쳐 덩어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침에 혈압이 치솟을 때 가장 위험한 게 뭉친 덩어리가 이미 좁아진 곳을 틀어막는 일인데 압력을 낮추는 일과 막힐 위험을 줄이는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해외 연구에서 마늘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혈압이 8 정도 떨어졌어요. 혈압약 하루 한 알에 가까운 몫을 저녁 마늘 한쪽 정도의 양이 해낸 겁니다.
이건 원래 혈압이 높으셨던 분들에게서 나온 결과라 정상인 분이 드신다고 뚝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놓치는 게 있어요. 마늘을 자르면 알싸한 냄새가 올라오죠. 그때 만들어지는 알리신이 바로 혈관을 넓히고 피를 안 뭉치게 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알리신이 통마늘 안에는 없어요. 마늘 안에는 알리신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 들어있고 그 재료를 알리신으로 바꿔주는 효소는 따로 다른 방에 들어있습니다. 칼이 마늘을 자르면 그 방이 터지면서 둘이 만나요. 그때부터 알리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다지신 다음 바로 넣지 마시고 10분쯤 그대로 두세요. 그 10분 동안 알리신이 넉넉히 만들어집니다. 다지자마자 뜨거운 냄비에 던져 넣으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열을 받아 사라져 버려요. 문제는 이 알리신이 열에, 특히 기름에 아주 약하다는 겁니다. 뜨거운 기름에 마늘을 넣고 재봤더니 직후에 알리신의 99%가 사라져 있었어요. 기름 붓고 다진 마늘부터 넣어 향내는 그 순간 약은 다 날아가고 맛만 남는 겁니다. 볶음은 그대로 볶으세요. 다만 혈관에 쓸 마늘은 따로여야 합니다. 저녁 식탁에 생마늘 한쪽 반찬에 곁들여 그대로 드시는 것, 그게 그 몫이에요. 잠도 마늘이 돕습니다. 마늘은 자극적이라 잠을 방해할 것 같지만 반대예요. 12주 연구에서 마늘 성분을 드신 분들은 잠들기까지 시간이 줄고 중간에 깨는 일도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 쓰인 성분은 알리신이 아닙니다. 생마늘엔 거의 없고 익혀야 생기는 정반대 성분이에요. 그러니 잠을 챙기시려면 익히셔야 합니다. 익히는 시간도 중요해요. 짧게 익히는 것보다 1시간 삶으면 이 성분이 3배, 압력솥으로 120도 넘게 푹 익히면 최대 18배까지 나옵니다. 냄비는 아무리 팔팔 끓여도 100도에서 멈추지만 압력솥은 뚜껑을 잠가 안쪽 압력을 올리기 때문에 120도가 넘게 올라가거든요. 그 온도라야 이 성분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압력솥을 쓰신다면 사골이나 갈비찜 하실 때 마늘 10개쯤 넉넉히 넣고 오래 돌리세요. 마늘은 뭉개지지만 성분은 국물에 다 나옵니다. 압력솥이 없으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마늘을 나중에 넣지 마시고 처음부터 넣어 푹 끓이시면 돼요. 그럼 익힌 마늘이 어떻게 잠을 돕느냐? 우리 몸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조절되는 부분이 있어요. 낮에는 활동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가 밤이 되면 쉬는 쪽으로 넘어가야 잠이 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 이 넘어가는 일이 잘 안 돼요. 몸은 누웠는데 안쪽은 낮에 있던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밤늦게 머리가 말똥말똥하고 사소한 소리에 눈이 떠지는 게 여기서 오는데 익힌 마늘 속 성분이 바로 이 넘어가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그러니 저녁 한 끼에 생마늘 한쪽은 알리신목, 국물 속 익힌 마늘은 잠과 혈당목, 이렇게 나란히 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만 빈속에 생마늘만 드시면 위벽을 자극해 오히려 잠이 달아나니 꼭 밥과 함께 드세요. 저녁을 이미 드셨다면 잠자리 1~2시간 전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마늘 한쪽을 곱게 다져 요구르트 1개에 넣고 저어 드세요. 요구르트가 매운맛을 눌러줍니다. 둘째, 다진 마늘에 꿀 1숟가락을 부어 섞어 드시면 목 넘김이 부드러워요. 셋째, 따뜻한 우유 1컵에 다진 마늘을 넣어 저어 드셔도 좋습니다. 셋 중 입에 맞는 걸로 하나만 고르시고 잠들기 직전은 피에 최소 1시간 두고 누우세요. 양은 한쪽이면 됩니다. 혈당도 밤에 흔들립니다. 낮에는 몸을 움직이니 밥을 드셔도 혈당이 알아서 내려가는데 잠이 들면 이 조절하는 능력이 느슨해져요. 특히 새벽 3시가 넘으면 몸이 아침을 준비하며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이때 훅 올라갔다 아침에 떨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뚝 떨어져 몸이 놀라기도 하죠. 주무시는 중이라 알아챌 방법이 없어요. 8시간을 자고도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이라면 밤사이 혈당이 출렁인 겁니다. 이게 되풀이되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일이 점점 안 돼요. 피 속엔 당이 남아도는데 세포는 굶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상하는 게 가느다란 신경이라 발끝이 저릿하고 손끝 감각이 무뎌지고 양말 신을 때 발바닥이 남의 살 같아져요.
대부분 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죠. 마늘은 피 속 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일을 돕고 밤사이 출렁이던 곡선을 눌러 평평하게 만듭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연구에서 공복 혈당이 12 정도, 석 달 평균 혈당이 0.55 내려갔어요. 당뇨약 한 종류를 새로 더할 때 기대하는 폭입니다. 여기에 요령이 있어요. 알리신은 혼자 있을 때는 몸에 오래 못 머무는데 비타민 B1과 만나면 형태가 바뀌어 흡수가 몇 배로 오릅니다. 신경이 제대로 일하려면 B1이 꼭 있어야 하는데 그냥 드시면 넘치는 만큼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이게 마늘과 붙으면 그 제한이 풀립니다. B1이 가장 많은 음식이 돼지고기예요. 삼겹살처럼 기름 많은 부위보다 앞다리살, 뒷다리살, 목살 같은 살코기에 더 많고 수육으로 삶으면 기름은 빠지고 B1은 남습니다. 수육에 생마늘 곁들여 드시는 그 조합이 우연이 아니라 마늘 효과를 몇 배로 끌어올리는 밥상이었던 겁니다. 단, 냄비에 같이 삶은 마늘은 알리신이 사라졌으니 접시에 놓인 생마늘을 고기와 함께 드셔야 해요. 참고로 꿀에 비타민 B1이 많아 좋다는 말이 도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꿀엔 B1이 거의 없어요. 마늘은 이렇게 더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쌓인 것을 빼내기도 합니다. 바로 납이에요. 공장에서 일해보신 적이 없어도 60 넘으신 분들 몸속엔 납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 자동차는 납든 휘발유를 썼고 그 배기가스가 도로에 깔렸어요. 예전 페인트에도 낡은 수도관 물에도 납이 섞여 있었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몸에 들어온 납은 안 없어집니다. 납은 뼈로 가요. 몸이 납을 칼슘으로 착각해 뼈 만드는 재료로 갖다 쓰거든요. 한번 박히면 30년을 그대로 있습니다. 40대에 들어온 납이 70대 뼈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뼈 안에 갇혀있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60이 넘어 뼈가 삭기 시작할 때예요. 칼슘이 빠지면서 거기 박혀있던 납도 같이 피 속으로 흘러나옵니다. 젊을 때보다 지금 피 속 납 농도가 더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을 지나며 뼈가 빠르게 약해지니 납도 빠르게 나옵니다. 흘러나온 납은 신경을 갉고 콩팥을 상하게 하고 혈압을 올려요. 그런데 아프지 않아 그냥 짜증, 두통, 기운 없음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게다가 건강검진에서 납은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평생 한 번도 재지 않아요.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11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절반은 병원 해독 약물을, 절반은 마늘을 4주 동안 줬는데 양쪽 다 피 속 납이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짜증과 두통이 나아진 건 마늘 쪽뿐이었고 속 불편한 부작용은 약물 쪽에서 많았어요. 여기 쓰인 것도 알리신입니다. 그러니 납을 빼려면 반드시 생으로 저녁 반찬에 곁들여 드셔야 해요. 끓인 마늘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써 나쁜 것을 빼내면서 정작 마늘로 독을 들여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주에 사시는 72살 황옥자님은 젊어서부터 마늘을 통으로 사서 필요할 때마다 까서 쓰셨어요.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손가락 마디가 아파 통마늘 까기가 힘들어지셔서 시장에서 깐 마늘을 봉지로 사다 드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열흘쯤 지나면 봉지 아래쪽 몇 알이 물러지고 껍질에 파릇한 게 앉아요. 통마늘로 쓰실 때는 이렇게 빨리 안 상했는데 말이죠. 그럴 때마다 황옥자님은 도마에 놓고 상한 데만 돌려내고 하얗고 성한 부분은 다른 마늘과 같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젊어서부터 술은 한 방울도 안 하시고 따로 드시는 약도 없고 살이 많이 나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피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해 겨울부터는 양을 줄이고 매일 30분씩 걸으셨는데 1년을 해도 간 수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때도 부엌 도마 위엔 돌려낸 그 마늘이 올라와 있었어요. 하루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일이었죠. 곰팡이 중에는 눈에 잘 안 띄면서 아주 독한 것을 뽑는 게 있습니다. 세계암연구기관이 담배와 같은 등급으로 못 박은 가장 높은 등급의 발암물질이고 특히 간을 노려요. 게다가 이 독은 열에 아주 강해서 끓여도 구워도 튀겨도 잘 안 없어집니다. 곰팡이 핀 마늘을 국에 넣고 1시간을 끓여도 소용없어요. 독은 냄비 속에 그대로 남아 식탁까지 올라옵니다.
곰팡이 핀대만 돌려내면 되지 않나 하실 텐데 안 통해요. 눈에 보이는 파란 곰팡이는 겉일 뿐, 뿌리는 이미 마늘 속으로 파고들어 있거든요. 오래된 벽지에 곰팡이가 조금 보여 그 부분만 뜯어냈더니 안쪽 벽이 시커멓게 퍼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해 마실 게 곰팡이가 폈다고 다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그런 독을 안 만드는 곰팡이도 많습니다. 그런데 눈으로는 나쁜 곰팡이인지 아닌지 도무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 답은 하나입니다. 상한 마늘은 도려내지 마시고 통째로 버리세요. 마늘 한두 개 값이 아까워도 감버리고 병원 드나드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게 초록싹 난 마늘이에요. 봄만 되면 싹이 쏙쏙 올라오죠. 다들 늙었다고 싹을 뽑거나 통째로 버리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에서 일쯤 싹 틔운 마늘이 생마늘보다 항산화 성분이 더 높게 나왔어요. 발표 제목이 아예 싹 난 마늘을 버리지 마세요 였을 정도입니다. 판단 기준은 싹이 아니라 알맹이예요. 싹이 났어도 알맹이가 단단하면 그대로 드셔도 되고 오히려 좋습니다. 다만 싹이 물기를 빨아 알맹이가 물렁하고 쭈글쭈글해지면 그때는 곰팡이가 붙기 시작하니 버리셔야 해요. 아예 안 상하게 두는 게 제일 낫습니다. 깐 마늘은 물기가 곰팡이를 부르니 탁탁 털어주세요. 밀폐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 한 장을 깔고 그 위에 담아 냉장실에 넣으면 종이가 습기를 빨아들여 훨씬 오래 갑니다. 종이가 축축해지면 새 것으로 갈아주시고요. 통마늘은 냉장고 말고 서늘하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두시고 아주 오래 두실 거면 다져서 한 번 쓸 만큼씩 소분해 냉동하세요. 그러면 곰팡이 걱정 없이 두고두고 쓸 수 있어요. 이따가 부엌에서 세 가지만 보세요. 곰팡이나 물러진 데가 있는지, 쉰내나 시큼한 냄새가 나는지, 싹 난 마늘 알맹이가 물렁한지. 하나라도 그렇다면 오늘 미련 없이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황옥자님은 그날로 조금씩 자주 사고 물은 건 바로 버리셨어요. 다음 검진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간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마늘 드시고 명치가 화끈거려 접으신 분들도 계시죠. 마늘이 안 맞는 게 아니라 형태가 안 맞았던 겁니다. 적당히 드시면 마늘은 오히려 위가 일하도록 도와요. 소화액이 잘 나오게 하고 더부룩한 느낌을 풀어줍니다. 예순이 넘으면 소화액 자체가 줄어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던 저녁 한 끼가 밤새 얹히는데 마늘이 이걸 다시 잘 나오게 해요. 속이 약하신 분은 세 가지로 푸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익히는 겁니다. 찌거나 삶으면 알리신이 줄어 자극이 사라지고 속이 편해져요. 둘째가 꿀마늘입니다. 마늘을 계피 몇 조각과 함께 10분 찌고 불 끄고 뚜껑 덮은 채 10분 더 뜸들인 뒤 물기 없이 바싹 말려 소독한 병에 담고 잠기도록 꿀을 붓습니다. 실온 사흘 냉장이 주두면 꿀이 마늘 속까지 배어들어요. 하루 두세 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6에서 9개까지 드시라는 말이 도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마늘에 꿀을 넣으면 안 좋다는 말은 설탕을 들이붓는 마늘 장아찌 이야기지 재우는 정도인 꿀마늘은 딸려드는 꿀이 얼마 안 됩니다. 다만 혈당이 걱정이면 꿀 없이 찐마늘로 드세요. 10분 찌고 10분 뜸 들이는 데까지는 똑같이 하고 그냥 드시거나 소금이나 간장에 살짝 찍어 드시면 달지 않아도 고소해요. 셋째는 흑마늘입니다. 찐 마늘도 부담스러우면 냄새와 자극이 거의 없는 흑마늘이 차선책이에요. 해외 연구들을 묶어보니 혈압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함께 내려갔습니다. 다만 그 폭은 생마늘보다 작으니 드실 수 있는 분이 사서 돈 들여 굳이 갈아탈 필요는 없어요.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해 주먹이 안 쥐어지고 무릎이 굳어 첫 몇 걸음 절뚝이다가 1시간쯤 지나면 풀리는 것, 이것도 마늘과 이어집니다. 관절 사이에는 뼈끼리 안 부딪히게 미끄러운 액체가 있는데 자는 동안 몸을 안 움직이니 한자리에 가라앉아 있어 아침에 굳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굳는 것과 굳으면서 아픈 건 다릅니다. 아픈 쪽에는 염증이 끼어 있어요. 손을 베이면 그 자리가 벌쨌게 붓고 열이 나죠. 몸이 고치려고 일꾼을 잔뜩 보내서 그런 겁니다. 상처가 아물면 물러가야 하는데 상처도 없이 관절과 혈관 안쪽에 눌러앉아 조금씩 긁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플 만큼은 아니라 모르시지만 10년,
20년 이어지면 관절이 닳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당 다루는 기능도 무뎌집니다. 잠을 설치면 이 일꾼이 늘어나요. 며칠만 못 주무셔도 피 속에서 그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특히 새벽엔 이들을 붙잡아두는 물질이 하루 중 가장 적게 나와 마음껏 긁어대는데 마늘 속 성분이 이 일꾼들을 물러가게 도와요. 저녁에 드시면 몸이 가장 무방비해지는 그 새벽 시간에 맞춰 들어갑니다. 여기에 아침 습관 하나만 더 하세요. 눈 뜨자마자 이불 밖으로 나오지 마시고 누운 채로 주먹 쥐었다 펴기 10번, 발목 젖혔다 펴기 10번, 무릎 굽혔다 펴기 10번, 30초만 하세요. 밤새 가라앉아 있던 관절액이 이 동작으로 관절 사이에 퍼져 굳은 무릎으로 그대로 딛는 것과 확연히 달라집니다. 저녁 마늘 한쪽과 아침 30초 이 두 가지가 한 세트예요. 또 하나, 마늘은 위와 장도 챙깁니다. 우리 뱃속엔 셀 수 없이 많은 세균이 사는데 몸을 돕는 쪽도 있고 해를 끼치는 쪽도 있죠. 마늘은 좋은 쪽엔 먹이가 되어주고 나쁜 쪽은 눌러 기울어진 저울을 되돌립니다. 그리고 장에서 좋은 세균의 먹이가 되는 이 부분은 열에도 잘 견뎌서 푹 끓인 마늘도 제 일을 해요. 알리신은 익히면 사라지지만 이건 남습니다. 한국 사람 대상 연구들을 묶어보니 마늘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위암 위험이 적게 드시는 분들의 절반 수준으로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짜게 먹고 절인 음식을 많이 먹어 위암이 유독 많은 나라인데 그런 식탁에서 마늘이 얼마간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냄새가 걱정이라 저녁을 권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마늘 냄새는 폐에서 올라와 양치로 안 없어지고 하루 가까이 가거든요. 잡아야 할 땐 생사과나 생상추를 함께 씹으면 처음 30분 냄새가 절반 넘게 줄어요. 일반 우유도 됩니다. 그런데 녹차는 같은 연구에서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냄새를 잡는 건 생채소와 생과일 속 성분인데 잎을 말려 우린 물엔 그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도 주스로 갈아 마신 것보다 그대로 씹어 드신 쪽이 나았어요. 우유도 지방 뺀 것보다 일반 우유가 잘 잡았고 마늘 드신 뒤보다 드시기 전이나 드시는 중이 낫습니다. 익힌 사과와 익힌 상추도 생만큼은 아니어도 냄새를 잡았어요. 삼겹살에 마늘 올려 상추에 싸드시는 그 쌈이 상추가 마늘 냄새까지 붙잡아주는 조합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그렇게 먹어온 데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반찬으로 드시는 마늘은 피 묽게 하는 약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문제는 알약입니다. 마늘 추출물 알약을 매일 드시면 출혈 위험이 커지니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의하시고 수술 전엔 끊으세요. 수술이나 이 뽑는 시술 전에도 알약은 열흘 전 끊으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마늘로 혈당이 예상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약을 마늘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약이 하는 일과 마늘이 하는 일은 성격이 달라요. 마늘은 약을 거두는 것이지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생마늘 한쪽이 매워 못 드시겠으면 통째로 씹지 마시고 상추나 김에 밥과 함께 싸드시거나 된장에 찍어 드세요. 짠맛이 매운기를 눌러줍니다. 저녁에 챙기실 한쪽은 다진 것 말고 통마늘에서 까서 드세요. 다진 마늘은 시간이 갈수록 성분이 줄고 오래 두고 파는 제품엔 신맛 나는 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신맛이 닿으면 알리신이 아예 안 만들어집니다. 무침에 식초를 넣으실 땐 마늘을 먼저 다져 두었다가 식초는 나중에 넣으세요.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국이나 찌개에 쓰실 땐 다진 마늘 그대로 쓰셔도 괜찮고 직접 다져 소분해 냉동해 두시면 오래갑니다. 김치에도 마늘이 들어가지만 오래 익으며 성질이 달라지고 한 젓가락에 든 양도 적으니 김치는 김치대로 드시고 저녁 한쪽은 따로 챙기시는 게 맞아요. 마늘 까기가 힘드시면 한 통을 도마에 놓고 손바닥 아래쪽으로 꾹 눌러 부수면 알이 한 번에 떨어지고 알마다 칼 옆면으로 살짝 눌러주면 껍질이 저절로 들떠 손톱으로 벗길 필요가 없어요. 잘 안 벗겨지면 물에 잠깐 담갔다 빼시면 됩니다. 하루 한쪽이니 까시는데 얼마 안 걸려요.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이 가장 빽빽한 곳이 뇌입니다.
뇌는 몸무게의 2%인데 심장에서 나가는 피의 20%를 써요. 손발은 저리다고 알려주는데 뇌는 아무 말이 없으니 밤새 혈관을 열어두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에 뇌를 자주 써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제가 숫자를 부르면 순서대로 외웠다 따라 말해보세요. 4, 1, 9, 6, 다음은 조금 더 깁니다. 8, 3, 5, 2, 7. 이번엔 거꾸로예요. 2, 9, 5가 나오면 5, 9, 2 이렇게 뒤에서부터요. 5자리까지 따라오시고 거꾸로 3자리를 맞추셨으면 잘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 매일 한 번씩만 해도 뇌가 깨어나요. 저녁 마늘 한쪽으로 혈관을 열어두고 이렇게 뇌를 써주는 것. 이 2가지가 나이 든 뇌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늘은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가 전부였어요. 몸이 혈압을 빼고 혈당을 다스리고 납을 끌어내는 그 밤 시간에 맞춰 저녁에 드셔야 제 일을 합니다. 생마늘 한쪽은 반찬에 곁들여 알리신목. 국물 속 푹 익힌 마늘은 잠과 혈당 몫으로 나란히 두세요. 뜨거운 기름에 먼저 넣으면 좋은 성분의 99%가 사라지고 압력솥에 오래 익히면 그 성분이 18배까지 오릅니다. 다진 마늘은 10분 두었다가 신맛은 나중에 넣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뼈에 쌓였다 풀려 나오는 납은 생마늘로 끌어내고 밤사이 흔들리는 혈당은 수육에 곁들인 생마늘로 다스리는 것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끄시면 부엌으로 가셔서 파릇하고 물렁한 마늘, 쉰내 나는 마늘은 미련 없이 버리고 쌍맛난 단단한 마늘은 그대로 두세요. 몇 년 동안 꼼짝 안 하던 황옥자님의 간 수치를 처음으로 움직인 게 바로 그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주변에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 밤에 잠 설치시는 분 계시면 이 이야기 살짝 전해주세요. 비슷한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놀라운 걸 하나 남깁니다. 내 혈관이 얼마나 잘 막히는지는 태어날 때 절반쯤 정해져 있어요. 혈액형이 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혈액형이 하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암에 제일 약해요. A형, B형, AB형, O형. 이 중에 수명이 가장 짧은 혈액형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마늘 한쪽이 타고난 그 약점을 얼마나 메워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마늘 한쪽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